이 작가는 너무한 것 같아.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것 같아. 웃기는 작가 빵문이. 너무 잘 써. 저도 작법서를 쓴 작법서 작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쓰나? 영업 비밀을 좀 도난당한 느낌? 이렇게까지 다 알려준단 말이야? 정말 제가 자주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보고 또 보는 책. 첫 번째, 묘사의 힘에 이은 시점의 힘과 첫 문장의 힘이 나왔습니다.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. 기다렸습니다. 제가 이 묘사의 힘도 정말 여러 번 펼쳐보는 책이거든요.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. 그래서 정말 여기 접어놓은 데도 많고 이럴 정도로 자주 펼쳐보는 책인데, 이 시리즈의 저자인 샌드라 거스는 정말 찐인 것 같아요. 작가들의 노하우를 다 보여줘.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, 문학, 편집가,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1편 묘사의 힘에서도 엄청난 찬사가 쏟아졌잖아요. 2편은 시점의 힘, 그리고 3편은 첫 문장의 힘. 뒷편을 너무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2편, 3편이 동시에 나와서 한 명의 독자 입장으로서 무척 기뻤습니다. 시점은 정말 어려워요. 프로 작가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, 수고작 중에서도 시점 잘못 써서 이거 애매한데 그래서 떨어지는 작품이 그렇게 많답니다. 학교에서 배웠죠. 막 1인칭 시점, 2인칭 시점 이런 거 막 배웠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근데 시점은 진짜 중요하거든요. 독자가 어떤 인물의 감정이입을 할지, 어떤 인물을 통해서 주변을 보고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지,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다 시점이거든. 끝까지 독자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몰입시키고 긴장을 유지하면서 결말까지 치닫는 그런 게 다 시점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시점 쓰는 거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준다는 거야. 책 한 권으로 어떻게 되기나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와우, 어메이징. 기본적인 시점의 활용부터 각 시점의 장단점,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점을 잘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는지 그 요점이 나오고요. 샌드라 거스, 제가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요. 그리고 그거를 고쳐 쓰는 법을 알려줍니다. 그리고 연습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? 이 책을 보다 보면 내 작품은 어떤 시점이 가장 어울리는지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번 작품에는 3인칭이 어울리는데 다음 작품은 혼합 1인칭 3인칭 혼합으로 써볼까? 이런 식으로 시점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시점을 잘못 쓰면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. 제가 활용할 때도 매 작품을 구상할 때 반드시 볼 것 같고, 구상 끝나고 플랫폼 심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출판사에 보낼 때 퇴고 과정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것 같아요. 뭔가 시점이 어그러진 부분은 없는지, 그래서 독자들이 혼란스럽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. 책을 읽다 보면. 여기 앞에 초점 잡히나? 여기 앞에 독자는 모르는 작가의 비밀곡이라고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데, 이게 정말 딱 맞는 말인 게, 모르고 쓰면 우리가 시점을 생각하지 않고 쓰다 보면 익숙한 대로 쓰게 돼요.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. 그거를 막아주고 독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소개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첫 문장의 힘은 핑크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인데, 요즘에 이 시리즈 책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물론 우리가 디자인만 보고 책을 사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 너무 귀여워. 완전 소장 각이야. 너무 귀여워. 잘 뽑았어. 윌북 출판사 디자이너님들 진짜 존잘인 것 같아요. 첫 문장, 그리고 이거는 첫 문장뿐만 아니라 서두를 어떻게 뽑는지, 도입부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쓴 작법서인데요. 서두 중요하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. 모든 작법서에 서두가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, 서두는 상업적으로 무척 중요합니다. 서두는 마케팅이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진짜 제가 그래, 마케팅이지. 서두가 재미없잖아요.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잖아요. 왜냐? 독자가 안 읽으니까. 재미가 없는 서두를 꾹 참고 읽어주는 독자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. 상업적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서두가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첫 문장, 기억에 남는 첫 문장 있으십니까? 엄청 다양한 첫 문장들이 지금 머릿속을 스쳐가는데, 그런 문장들은 몇십 년, 몇백 년이 지나도 독자 인상에 뇌리에 콱 박혀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. 저도 프로 작가로 되게 여러 질의 장편을 발표를 했지만, 서두는 매번 고민을 하고, 심지어 5번 이상 아예 갈아엎, 5번이 뭐야, 진짜 수도 없이 갈아엎어서 새로
새로 쓰고 더 좋은 서두, 더 멋진 첫 문장, 독자들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서두를 고민하게 되는데요.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서두 때문에 고민하는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의 첫 문장과 서두가 수록되어 있고요. 나는 마션 첫 문장을 진짜 좋아해요. 영화로 더 유명한 작품인데 마션 첫 문장이 나는 완전히 망했다거든요. 얼마나 좋아. 매력적이고 되게 강렬하잖아요. 이 주인공이 왜 망했지? 이런 생각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첫 문장을 이끌어내는 서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좋은 서두가 어떤 서두인지 그 비밀을 파헤쳐서 예시도 있고 고쳐쓰기,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식으로 고칠 수 있는지 제가 이 책에 좋아하는 점 그 점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샌드라 거스가, 이 작가인 샌드라 거스가 편집자라고 했잖아요. 무척 많은 원고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. 투고를. 근데 그 출판을 하지 않는 거절 원고, 그 거절 원고에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. 거절한 원고들의 서두를 분석해서 그 서두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아보고 있는데요. 내 진짜 뼈 맞았다. 이거 읽다가 프롤로그 쓰지 말래. 우리 프롤로그 많이들 쓰잖아. 프롤로그 쓰지 말래. 물론 샌드라 거스는 물론 예외도 있고 자신의 말이 뭐 절대 법칙은 아니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하지만 진짜 공감되는 내용이 되게 많았거든요. 프롤로그 왜 쓰지 말라고 하냐고? 프롤로그 그럼 쓰려면 어떻게 해서 잘 쓰냐고 궁금하면 248페이지를 읽으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치명적인 서두, 절대 쓰면 안 되는 서두에서는 예를 들면 느린 서두, 최악이죠. 혼란스러운 서두, 왜 읽는지 모르겠지? 오해가 될 만한 서두, 문제되죠. 진부한 서두, 정말 안 읽잖아요. 진부하면. 그런 서두를 샥샥샥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서두를 쓸지, 매력적인 첫 문장을 쓸지 그 해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두 책을 읽고 소개하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한 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어요. 이렇게 작품서를 보다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뭐 잘 될 거다, 막 화려한 미래를 막 그렇게 얘기해주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진짜 찐 실전이고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. 이거 두 개만 완전히 통달을 해도 시점을 쓰는 법하고 서두를 어떻게 쓰는지만 통달을 해도 작가로서 이 작가 필력이 좀 프로라면서 책 파는데 좀 약간 아마추어 느낌이 나는데 이런 얘기는 100% 피할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. 시점과 첫 문장은. 읽어봐도 좋은 정도가 아니야. 소장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책 두 권 추천합니다. 진짜 책이 귀엽단 말이야. 네, 여기 넣어놔야지. 짜자잔.